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아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첫 번째가 호흡이었었죠. 두 번째가 수면이고요. 세 번째는 대사입니다. 대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음식물 같은 걸 섭취해가지고 이것이 몸 안에서 생명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그 성인병 기저 질환들 생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체중 줄이면 다 해결돼요. 언제 때 체중으로 25살 때에 95% 줄이면은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쉽지 않죠, 이거. 근데 그것이 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안 좋은 경우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운동 자가 진단법도 있어요. 운동이 얼마나 되고 있고 또 이 운동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우리 이 뇌잖아요. 뇌세포. 그래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 치매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치매 자가진단법도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매를 저지시킬 수 있을지 뭐 이런 방법들도 그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대사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인체 신비가 있잖아요. 이 인체 신비를 그냥 놔두면 우리는 지금 물 위에서 떠가지고 약 한 50조 정도 되는 세균하고 같이 살고 있는 장내에 50조 정도의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이 이 세균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이 장내에 50조의 세균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한테 유익한 세균도 있고 우리한테 해로운 세균도 있고 유익균 또 유해균 뭐 이렇게 구분이 되죠. 제가 좀 한국말이 근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시죠. 요즘에 그런 그 영양 보충제들이 많고 프리바이오틱이라고 하죠. 프리바이오틱,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 그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 이게 다 뭐냐면은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건 이 그 유해균, 유익균, 장내의 유익균 그 자체를 우리가 프로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을 먹으면 이 균을 아예 장에다 갖다 심어놓는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은 뭐냐면은 장내에 존재하는 이 그 유해 또는 무해균들에게 영양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은 이 장내 그 균들의 먹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균들도 생명체니까 먹이를 먹고 이 생명체가 뭔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 만들어낸 것이 이제 바이오틱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바이오틱이 뭐냐면은 단수의 지방산이에요. 단수의 지방. 싱글 체인 지방산이니까 엑시드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몸에서. 생명 현상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단수의 지방산이 역할이 뭐냐면은 이 장내에 막 이 돌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 돌기들이 이 단수의 지방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 돌기들 틈새가 벌어져요. 장에 있는 유해균들이 이 그 틈새로 바로 혈관을 거든요. 근데 이 유익균들이 이 단수의 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내면은 촘촘해지는 거죠. 그 장 안에 있는 안 좋은 균들이 피로 바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단수의 지방산이 이 융털들을 다 막아줘가지고 나올 수가 없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유해균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그 호르몬이라고 그러고 싶죠. 또 바이라민이라고 있죠. 이 두 개가 뭐냐면은 사실은 화학 물질이에요. 생체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화학 물질이에요. 근데 이 바이라민은 몸 안에서 합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로 먹어줘야 되고, 이 호르몬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 몸 안에서 합성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생체 화학 물질. 이 두 개가 작용을 같이 하죠. 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작용을 같이 합니다. 이 유익균이 이 호르몬하고 연락을 해요. 야, 이런 거 들어왔으니까 이런 호르몬을 활성화시켜라 그러고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그 밝혀졌어요. 연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장내 유익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명 현상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균형 잡히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유익균이 장 안에서 충분히 있어요. 자, 충분히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 양도 중요하지만 이 비율이 또 중요해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유익균만 다 있으면 어떤 현상이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이 유익균들이 유해균을 공격할 수 있는 특정한 비율이 있어요. 이것이 밝혀진 게 85대 15. 이 정도가 되면은 사람이 건강한 그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85%인지 85대 15인지 이 구분을 어떻게 하냐? 그거 여러분들 구분할 필요가 없고 이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거로 알려진 음식을 많이 드십니다. 그 음식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는 그 김광원 목사님이 이제 차트를 보여주셨다는 걸 설명드리기도 하고 몸의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구성이 신비로운 몸에 이러한 그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비타민과 호르몬이 비타민, 미네랄 외부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서 합성해놓은 호르몬과 상호작용을 해 가지고 우리 신체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내가 뭐 이게 맛있어서 먹는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내 몸 안에 있는 약그 50조 개에 달하는 그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음식 섭취하시게 되면 좀 건강한 걸 유지할 수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는 좀 이따 슬라이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아까 그 신비로운 몸에 앞에는 또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가 갱년기라는 거.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걸 이미 넘어왔죠. 그러니까 좀 더 그 갱년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돼 있었으면 지금 좀 느긋할 텐데,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뭐에 신경을 쓰냐? 대사를 원활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에 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가진단.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뭐 지금 당장 병이 없으면은 뭐 안전한 건가? 그 병원 가서 그 종합검진을 받아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은 사람의 귀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단계의 건강 신호가 쌓이는 시켜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귀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히나요? 가운데 접었죠? 위쪽도 한번 접어주겠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고 밑에 부분 한번 접어주겠습니다. 세게 접어보겠습니다. 어디 아픕니까? 아프면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접어요. 또 이렇게 말아줘요. 말아줍니다. 세게. 아파요?
거기서 아픔을 느끼게 되면은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귀 안쪽에 중지로 안쪽을 비벼줍니다. 세게. 아픕니까? 시원해. 시원해요? 시원하면 좋으시고. 아프다.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몸에 열이 적으신 분들은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이 엄지와 중지로 귀를 힘차게 위아래로 문질러줍니다. 이거 30번 내지 50번 하면은 몸이 차가우신 분들, 몸이 열이 나기 시작. 그래서 이 어디 암 치료하는 데가 보면 아까 암 예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암이 산소 없이 증식을 해요. 또 저온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몸이 따뜻하고 그다음에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면은 이 암이라는 게 몸에서 왜 생기냐면은 이것도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그 생명 활동이에요. 우리 세포 아니에요. 암도 우리 거예요. 근데 그 건강한 사람도 매일 암세포가 발생을 해요, 실제. 근데 이 암세포라는 것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커지게 되냐면은 이 암세포가 내 세포가 증식을 하는데 환경이 굉장히 척박해요. 산소도 없어. 산소 공급도 못 받아서. 그리고 온도도 추워. 그러면 암이 생겨요. 암이 증식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암 치료하는 데가 보면은 이 온열 치료와 이 산소를 많이 공급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손톱방 같은 데 누워 있으면 실제로 암세포가 이 작아지는 게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 어떻게 마신다고 그랬죠? 하고 해당되는 부위에 따라서 날숨 소리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쾌결 운동까지 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운동. 그 다음에 이 귀 비벼주기, 체온을 올려주기. 이것만 해도 최소의 그 암 발생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 신체가 배사작용을 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설하는 이 전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해균, 유익균 얘들이 또 교통을 하는 거죠. 바이람이 또 호르몬하고 활성하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몸 안은 구성이 크게 세 가지. 뭐로 되어 있냐면 실제로 이 소화기가 있어요. 소화기라는 것은 구강부터 식도 따라 가지고 장으로 위로 가서 간과 뭐 온갖 장기를 거쳐 가지고 이제 장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 소화기가 있고 그다음에 순환기가 있죠. 그 순환기라는 거는 피가 도는 거예요. 혈류를 일으키는 거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뭐 알기는 하는데 굉장히 낯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것 대사를 통해서 안에서 우리가 음식 요리하고 나면 쓰레기 생기죠. 몸 안에서도 다 생명 유지를 위한 작용을 하면 쓰레기 생길 거예요. 이 쓰레기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소대변도 있고 땀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지킬까? 그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있죠. 그 림프라는 게 있어요. 몸 안에. 그 림프 작용을 통해 가지고 배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선 소화기 얘기를 한번 해요. 소화기라는 것은 우리가 구강을 통해서 몸을 이 소화기를 통해서 이제 나오기까지를 소화기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아까 대략 자기 신장의 5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배면은 키가 뭐 1m 50이면은 5배 되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길이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집어넣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집어넣었어요. 고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중간에서 뭐 소화 흡수되고 뭐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거 흡수하겠죠. 근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폐를 하겠죠. 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 육식 동물들은 보면 장 길이가 길다 짧다. 굉장히 짧죠. 그 사자, 뭐 호랑이 이런 친구들은 뭐 1m, 1.5m 이래요.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채식을 하는 소는 어떨까요? 위가 막 네 개나 있어요. 위가 네 개나 있어서 씹고 또 씹고 막 이래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긴 소화기 안에서 우리가 뭐 이게 지금 뭐 육식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뭘 먹든 간에 우리가 완전 소화를 해요. 완전 소화. 이 완전 소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에서 부패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부패가 되게 되면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화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소화기는 마치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흐르는 강. 강이 어떻게 있죠? 저 위에 올라가 보면 강 시발점이 어디예요? 옹달새 정답입니다. 저 위에 어디 옹달새냐 합쳐져 가지고 내려오면서 강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로 나가죠. 소화기관이 똑같아요. 이 소화기관의 시발점인 옹달샘에 뭐가 있을까요? 침샘이 있죠. 샘이에요, 샘. 저희 안 짰습니다. 샘이 있어요. 샘이 되는 데 있죠. 침이 마르면은 예를 들어 강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이 마르면 중간에 뭐 여기저기 썩고 난리 났죠. 그거 그 죽은 동물 떠내려오면 강가에서 뭐 부패하고 뭐 녹색으로 변하고 막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이 소화기관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침이 마르면 여기저기 강가에 소화기 주변에 이 불순물들이 끼게 돼 있어요. 소화기관.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물보다도 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한의학으로 보면은 침을 하나의 치료제로 느껴요. 그래서 이름을 청정이라고 그러죠. 네 군데 침샘에서 칸 나온 침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청정. 이 청정이 끊임없이 나와주는 애기들, 그 8살이 안 된 애들은 막 얘기하면서 침 튀고 이러잖아요. 침샘에서 침이 굉장히 원활하게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갱년기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침샘이 뭐야? 침샘에 대해서 잊어버리잖아요. 침을 만들어서 침은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질 않습니다. 침을 자기가 만들어서 계속 꼴깍꼴깍 삼켜주면은 이 소화기는 완전 소화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침에는 뭐가 들어있죠?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하나 있죠. 소화를 위한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그 아밀라제가 음식물과 섞이게 되면 완전 소화가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게 안 나와. 뭐를 해야 될까요? 침샘을 자극해야 되겠죠. 침샘 자극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혀 운동을 해요. 혀 운동. 혀 운동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혀 운동 위아래 혀를 입천장에다 댄다. 힘껏 밀어줘 보세요. 하면 아래쪽 아래쪽 심하게 눌러줘요. 이게 저항이 셀수록 더 운동 효과가 큰 겁니다. 세게. 그 다음에 오른쪽 손을 대줍니다. 오른쪽에 세게 혀를 밀어보세요. 왼쪽 세게 밀어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혀를 한 바퀴 돌려줍니다. 반시계 방향. 이 운동 3일 하면은 침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침을 꼴깍꼴깍 삼켜주시는 게 물 한 컵 마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완전 소화가 돼. 이미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천천히 먹으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야? 왜 그러냐면은 이 침과 잘 섞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밀라제와 잘 섞으면은 이게 완전 소화되는 그 방법이고 이미 이 아밀라제가 안 섞인 게 위에 갔어도 침을 꼴깍꼴깍 삼켜주면 지가 고서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침을 계속 이 꼴깍꼴깍 삼켜서 넘겨줘서 음식물과 섞이게 되면은 누구의 부담을 줄여주냐면은 췌장의 부담을 줄여줘요. 췌장이 뭐죠? 췌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섯 장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췌장은 위장의 바로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해줘요. 췌장. 이 췌장이 인슐린 분비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당, 당 대사를 하는 그 인슐린이라는 거예요. 이게 탄수화물을 겁나게 먹으면은 인슐린이 막 뿜어내요. 아, 췌장이 인슐린을 막 뿜어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췌장이 인슐린만 뿜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췌장이 아밀라제도 어떤 때 음식물이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게 그 아밀라제가 충분히 안 섞여 있으면은 이 인슐린이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갱년기 넘어가면서 침이 마르고 음식물은 먹던 습관대로 먹어놓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다 해야 돼. 위산은 뭐 이렇게 녹여주지만 이거 소화 효소를 뿜어내가지고 영양분 흡수를 하려고 하면 이 췌장이 인슐린 뽑아내야 돼. 탄수화물 들어오면 인슐린 뽑아내야 돼. 그 지방들 아밀라제가 안 섞인 거 오면 또 아밀라제 뿜어내야 돼. 혹사를 당하는 거죠. 위장 밑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얘가 아이고 지쳐. 기름이 끼기 시작해. 당뇨병이. 췌장에 기름이 끼면은 그게 당뇨병이고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은 췌장암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저지래? 체중 줄여요. 체중 줄이면은 이 췌장에 있는 기름이 빠지면서 당뇨병이 없어져요. 췌장이 위장과 위장의 보조 역할. 자, 그 다음에 위장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음식물들이 긴 강으로 갔을 때 그 소화기를 그 다음에 뭐 십이지장 거치고 뭐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음식물에 독이 있어, 독성이 있어. 뭐 독은 아니고 뭐 안 좋은 그 독성 물질들이 있어. 이거 누가 해야 돼? 간에서 해야 돼. 간에서 그 간의 해독작용이라고. 간은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해독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 들어온 거 소화 효소를 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담즙이라고 해요. 담즙을 뿜어내서 어디다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그 담즙 보관하는 데가 담아서 쓸어버려라. 그래서 쓸개라고 우리말 그러죠. 담낭이라고 해요. 담낭에 담아놓는데 이 담낭이 이제 기름 소화도 시키고 그다음에 간에서 해독작용이 이 간도 근데 우리가 지금 접하는 음식물들이 어떨까요? 음식물들이 몸에 잘 유익균한테만 준 걸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먹은 김밥 어떨까요? 유익균들만 이런 걸까요? 뭐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우리가 먹는 이 가공식품 특히 그 가공식품이라고 그러면은 그 빵도 있을 거고 자기가 인간의 손이 거친 음식들 뭘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뭐 증명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된 것들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로비를 해. 허가 받아. 몸에 뭐 해롭기는 하지만 먹어도 된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 그런 게 막 들어와요. 그거 누가 해야 돼? 간이 다 해야 돼. 그 간이 굉장히 혹사하죠, 최근에. 50년 전만 해도
간 나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간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인스턴트 슈거, 정크 슈거 그런 거 먹어놓으면 간이 옥살요. 또 간이 뭘 해요? 잉여 지방은 몸에 보존이 돼요. 이 임시로 간에다가 글리코겐으로 넣어놨다가 이거 저장해야 된다 그러고 이 뱃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를 무지하게 먹었어. 그거 살찔 것 같아. 하루는 괜찮아요. 왜? 하루 어떻게 해서든지 빼면은 얘가 글리코겐에서 지방으로 안 가고 얘가 에너지를 쓰여요. 그러니까 뭐를 많이 먹었을 때 바로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간의 역할이고, 그 간을 도와주는 것이 그 감남입니다. 쓸개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그 다음에 내려가는 데가 없으니까 여과를 해줘요, 여과. 신장 있죠, 신장. 그 신장이 뭐를 하냐면은, 물론 그 여과도 하고, 중요한 게 우리 세포를 만드는데 쓰이는 칼륨이라는 게 있어요. 칼륨은 신장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어요. 칼륨. 신장이 망가진 사람은 그 급사를 할 수 있어요. 신장이 기능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은 급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칼륨 배출을 신장이 못하기 때문에 칼륨이 피 속을 떠돌아다녀요. 근데 이 피 속을 떠돌아다니는 칼륨의 역할이 뭐냐면은 근육을 경직시키는 근육. 근육을 경직시키는데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근육이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근육? 심장이 있어요. 심장만 해요. 심장이 안 좋으면은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예를 들어 두부를 한 번 먹었어요. 두부. 칼륨 덩어리 두부를 먹었어요. 한모. 신장이 전혀 작동을 심장마비를 주고. 그 칼륨 그래서 신장이 굉장히 좀 여과를 하고 피도 여과를 하고 근데 이 피 여과까지 신장이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까 이걸 도와주는 것이 비장이라고 우리 왼쪽 판 밑에 비장이라고. 비장을 우리말로 지라라고 그러죠. 지라가 이 비장. 피 여과를 줍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소화기를 침이 안 나오면은 이 모든 거를 각 기관에서 그 시도 때도 없이 안 좋은 그 인스턴트 정크푸드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해요. 근데 이거를 그, 슬기롭게 리드해 주는 것이 뭐냐면 침샘입니다. 그 침을 하루에 300번이고 꼴깍 삼켜주면은 완전 소화가 되죠. 완전 소화. 그리고 모든 장기와 그 보조 장기들을 도와줍니다. 그 소화하고 관련해서는 침을 꼴깍꼴깍 삼켜주는 것이 그냥 꼴깍꼴깍 삼키는 게 아니라 침을 처음에는 안 되는데 이거를 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침샘을 활성화시키면은 침이 잘 그거를 계속 넘겨주는 완전 소화에 우리가 지금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젊었을 때부터 갱년기 전에는 모르는데 갱년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이 항문에 그 문제 생기신 배설기관에 맞는데 여기 문제 생기신 이 항문도 마사지를 해줘. 마사지. 그래서 그냥 한의학에서는 이 항문의 갈라진 사이를 짜개미라고 해요. 짜개미. 이게 짜개미면은 손 알을 여기다 대고 그 배변 후에 이거를 세차게 기계에 문질러 주시면은 저그 가시는 날까지 힘을 내는 문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치질도 치료하는 거. 세차게 문질러. 그렇게 소화기에 가는 일이고 그다음에 순환기라는 거는 이제 피가 도는 거죠. 피가 도는데 이 피를 돌려주는 펌프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심장에. 이 심장이 건강하냐 아니냐를 자가 진단해야 되십니다.
이것도 이 미국 그 연구기관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 손바닥을 한번 딱 펴봅니다. 봐봐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손바닥을 향해서 엄지를 접어봅니다. 한쪽 손만 하시고 접어봅니다. 이게 구부리면 안 되고 딱 핀 상태에서 접어봅니다. 예수 아니요, 새끼 손가락은 놔두고요. 아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가로질러 가지고 접어줍니다. 이게 손바닥을 나오게 되면은 심장을 한번 체크해 보시요. 이게 손바닥에서 이 테두리를 벗어나오질 않아요. 거의 접근하셨죠. 그래서 이게 그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이게 손바닥 안에서 안 벗어나요. 예, 건강하십니다. 진짜 제대로 늘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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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로. 안 나오셨잖아요, 아직. 근데 근접하시잖아요. 이게 제게 아니고, 그 미국의 그 어떤 대학 연구소에서 나왔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거죠. 아니, 손바닥은 딱 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딱 핀 상태에서 하면, 이러면 손이 막 지금 시리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살짝. 예, 예, 그 정도면 괜찮아요. 심장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심장 관련하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아직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주로 하는 일은 이 폐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 들어온 산소를 몸 곳곳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아까 길이가 얼마나 됐죠?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데가 피를 뿜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측정을 할 때 이 수축 짜주는 거죠. 피를 내보내는 거. 수축, 그다음에 이완 하면서 느리게 정맥에서 돌아오고 있는 애들을 다시 끌어당기죠. 그래서 이것을 수축할 때 압력, 돌아올 때 당겨주는 압력을 재는 것을 우리가 혈압이라고 해요. 그 혈압이 보통 정상 혈압이라고 그래가지고 높은 쪽, 수축할 때 혈압을 120, 낮은 쪽을 80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어떤 통계에 의한 모든 사람들이 딱 이거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그 편한 심신이 몸과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쟀을 때 혈압이 나간 거고, 이게 자기 정상 혈압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혈압약 안 먹으면 뒤에서 누가 땡기는 것 같다. 이런 거는 그 혈압이 높은 거죠. 이런 경우는 약을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혈압도 뭐가 약이다? 감량이 약이에요. 감량만 하시면은 없어집니다. 당뇨 감량하면 없어져요. 언제 때의 체중으로 25살에 95. 그래서 이 순환기, 근데 이 혈압을 갖고 우리가 단순하게 80, 120, 그 위쪽, 아래쪽, 수축기, 또 수축, 이완, 이때의 혈압만을 얘기를 하는데, 이 혈압을 갖고 우리가 내 혈관의 상태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혈관. 예컨대 뭐냐면은, 우리가 높은 혈압과 낮은 혈압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해요. 맥압. 이 맥압이 40 이상 벗어나면은, 그 40이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40 이상이 벗어나게 되면은 어디가 막히기 시작하고, 좁아도
이거보다 폭이 예를 들어서 뭐그 35 이 정도는 괜찮죠, 차이가. 근데 20이야, 차이가. 위혈압과 수축혈압과 이완혈압이 20이야. 이거는 좀 그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무슨 검사? 혈관 상태 검사. 또 40인데 차이가 표준이 40인데 60을 넘어가. 뭐 45, 뭐 50까지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60을 넘어가. 그렇게 되면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동맥경화 테스트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보통 우리가 병원 가면은 검진 받을 때 한쪽 혈압만 재시죠. 양쪽 혈압 다 재봅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 적거나 많은 쪽에 동맥이 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검진 받으실 때 가서 양쪽 혈압 다 재보시고 그 맥압, 맥 차이 이것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죠.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그 혈액이 순환기를 통해 가지고 그 영양분과 그 산소를 전달하는 이 순환기가 그 막히게 되면은 생기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뇌나 심장이 되죠. 왜? 이런 데로 가는 거는 혈관이 이런 굵기가 아니고요. 이런 굵기가 아니고 머리카락 굵기. 자, 그런데 거기가 막혔다. 우리가 뭐 안 좋은 거, 뭐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그 막혀버리게 되면은 피가 칼라로도 안 가니까 근데 뇌에서는 산소가 필요하니까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뭐를 해야 되죠? 심장이 세게 뿜어줘요. 세게 뿜어줘서 그 뇌나 심장이 혈액을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세게 뿜어주는 게 고혈압이고, 그다음에 막혀서 못 돌아오거나 혈압이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안 가요, 혈압이. 이게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이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다 그 문제가 되는데 해답은 뭐다? 체중을 줄여. 근데 이 동맥경화, 이 경동맥 같은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게 실과 또 우리 뇌혈류라는 게 있어요. 이 뇌로 가는 동맥은 고속도로처럼 그냥 하나로 뻗은 게 아니라 올라가서 갈라져요. 동맥이 그 심장에 피를 한번 그 수축하면은 그 힘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20 밀리 HG라고 하는데 그 힘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고무망치로 때리는 거랑 똑같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으로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면은 왜 위험해요? 혈관을 망치로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뇌혈류는 올라가다가 뇌동맥류는 올라가다가 이게 갈라져요. 이 갈라지는 틈이 굉장히 약하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풍선처럼 생겨요. 이, 이 고무망치를 때리는 힘으로 피를 글리스 쏴주니까 이게 양쪽으로 물론 가지만 이 갈라지는 틈에 압력을 받다가 이게 나이가 들고 이 혈관이 안 좋아지고 담배 많이 피고 이러면 혈관 내벽이 녹거든요. 이 니코틴이 혈관 내벽을 녹이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가 녹게 되면은 꽈리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뇌 동맥류가. 이거 터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 이는 거예요? 뇌졸중. 뇌에 피가 고이게 되면은 뇌세포가 우리가 그 일쪽에나 있지만 이 뇌세포들이 죽기 시작해요. 뇌세포가 얼마나 빨리 죽을까요? 3시간이면은 죽어가지고 사용 불가능해요. 그 뇌동맥류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체중을 줄여라. 체중을 줄여라. 근데 이 뇌로 가는 혈류가 이 경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동맥이 막혔나 안 막혔나 그러면 병원 가서도 굉장히 불편하죠. 뭐 검사도 많이 해야 하고. 특히 이 경동맥, 경동맥 뭐 MRI를 찍거나 경동맥 초음파를 찍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도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경동맥에 낀 그 불순물들이. 근데 여기 굉장히 유용한 자가진단법이 있어요. 근데 이 자가진단법을 하기 전에 그 뇌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뭐가 있냐면은 고개를 뒤로 제껴줍니다. 힘 빼고 옆으로 쓰러뜨려요. 그리고 쓰러진 쪽을 고개를 돌려서 봅니다. 자, 이걸 했는데 지금 막 미식미식 하거나 어지러움 바로 중단을 하세요. 근데 이거를 한 30초 이상 버티시면은 이쪽 병동맥은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실제로 미식미식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 이게 병동맥이 막힌 것보다도 병동맥이 가늘어 안에 뭐가 껴서 가늘어져서 그런 거니까 그쪽 괜찮으시면은 이상하시면 바로 퇴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왼쪽도 한번 해보시고 뒤로 가더니 힘 빼고 지킵니다. 왼쪽으로 해줍니다. 왼쪽을 봅니다. 미식미식하거나 뭐 토할 거나 바로 중단하시고 괜찮으면 한 30초 견뎌보세요. 거기 괜찮으시면 양쪽 경동맥, 뇌, 혈류 건강하신 겁니다. 괜찮으세요? 할만하세요? 땡겨요? 미식미식 하면은 좀 혈류가 안 좋은 거죠. 이 경동맥 안에 뭐가 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로 가는 경동맥이고, 그다음에 이 신체 그 밑에 쪽 대동맥이라고 있어요. 이 대동맥은 그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숙달된 중도가 있어요. 인사도 하고 네. 이쪽 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엄지발가락과 이 두 번째 발가락 요 끝단에 보면은 여기 짚어보면은 맥이 맥이 뛰면은 맥이 뛰면은 양쪽 맥이 뛰면은 대동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동맥 쪽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맥이 안 집혀요. 병원 가서 이 쓰러져 가지고 병원 닦으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치는 거예요. 양쪽을 다 해야 양쪽. 내가 건강하시네요. 근데 네? 잘못 느끼게 살고 뜨는 것 같긴 한데 뛰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기 손목에 있는 맥 정도로 그 강하게 잡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미미하게나마 잡히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위치를 잘 못 짚을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다 짚어보시고 이게 짚히면은 밑에 쪽 혈류 괜찮으시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순환기 쪽도 한번 봤어요. 그 중요한 거 경동맥하고 대동맥 또 이 전체 그 이 신장 관련돼서 이 건강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정답은 체중을 줄여라. 체중을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소 공급 많이 해줘라. 좋은 호흡을 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 건강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이러한 문제 생기는 것들이 왜 그런가를 또 이거를 그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목사님 슬라이드 좀 그거 말고 다른 거. 예, 이것이 원래 이 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마다 또 틀리고. 근데 이거는 제가 그 개발해낸 일일 기본 식단인데 이거 나중에 저거로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속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지금 이거를 보면 여기 있는 음식들은 전부 다 뭐죠? 전부 슈퍼푸드예요. 정크가 없어요. 그 첫 번째 게 그릭 요거트인데요. 그 칼로리와 뭐 영양소들이 전부 다 계산돼 가지고 그 하루 먹는 메뉴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릭 요거트 큰 큰술, 그다음에 호두, 그다음에 블루베리, 그다음에 삶은 달걀 또는 프라이 2개, 사과 4분의 1쪽, 그다음에 아보카도 반 개, 그다음에 호밀 식빵, 그다음에 바나나 반죽. 요것이 지금 칼로리가 600, 650에서 700 칼로리 정도. 토탈. 저게 이제 조식이고, 저걸 먹으려면 뭐가 좋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슈퍼푸드예요. 완전 소화할 수 있는 거고, 필요한 영양소 골고루 다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먹어놓으면 뇌가 오전 깨어난 후에 뇌가 활성화돼요. 그 다음에 중식, 현미잡곡밥. 근데 이거는 참고로 제가 이 학교에서 강의가 있을 때 있고, 요즘은 그 생략합니다. 왜 활동을 안 하니까. 현미잡곡밥, 참치캔 하나, 그다음에 오이 피클에다가 요즘에 이제 하나씩 먹는 거죠. 카레덮밥이나 연어구이나 모밀국수나. 요게 이제 점심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칼로리가 저렇게 나오고 이것도 한 600 칼로리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석식 저녁에는 당근 먹습니다. 당근. 그다음에 브로콜리. 그다음에 양파, 생양파 4분의 1쪽. 그다음에 중간 크기 도마도 하나. 그다음에 피스타초나 땅콩이나 그 캐시 캐시넛이나 그다음에 미역 먹습니다. 다크 초콜릿 먹어요. 그다음에 계피 생강청. 이렇게 하면 하루에 칼로리가 한 1,500, 1,600 이 정도 나옵니다. 이거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누구 만나서 그 짜장면 한 번 먹으면 완전히 무너지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이걸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저는 이거를 저희 집사람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버스를 가거나 중국집 가거나 뭐 어디 가서 뭐 돈 주고 그렇게 사 먹잖아요. 그거는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뭐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 거를 왜 돈 주고 먹냐? 이거는 꼭 먹어야 돼요.
왜 이걸 꼭 먹어야 되냐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요 식단대로 먹게 되면은 제가 이제 계속 이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2주간 이걸 먹게 되면은 2주 후부터 하루에 1파운드씩 빠져요. 그렇게. 중간에 짜장면 한번 먹으면 또 튀어요. 또 유지하면 또 빠져요. 그 튀었던 거에서 또 빠지기 시작해요. 체중 빠지는 이 슈퍼푸드를 모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참조해 가시고. 근데 물론 이 안에는 개인차가 굉장히 큰 게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 조식은 과일이죠. 당류가 많아요. 뇌는 당밖에 안 쓰는 에너지를. 과일류고 중식에는 육식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뭐죠? 채소예요. 채소. 채소 모아는 거예요. 이거는 체중이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먹게 되면은 2주 후부터 1파운드씩 빠져요. 이거는 이제 그 톡에다가 한번 올려놓는 거. 이렇게 먹고 아까 말씀드린 완전 소화로 가기 위한 방법들. 이것들은 결국 누구의 먹을까 되죠? 프리바이오틱이에요. 왜? 프로바이오틱이라는 몸 안에 유익균들에게 먹이로 사용됩니다. 그 유익균들이 이 먹이를 먹고 산물로 뭘 만들어내? 탄수의 지방산, 작은 창자를 보호해가지고 유해균들이 피로 바로 못 들어와요. 또 이 프로바이오틱들이 힘이 생겨가지고 뭐를 합니까? 미네 그 호르몬과 교통을 해요. 호르몬들이 건강해져요. 호르몬은 워낙 종류가 한 3,000가지가 돼가지고 제가 뭐 특별한 설명을 안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성은 뭐가 있어요? 토스테스토론이라는 게 있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죠. 건강한 호르몬을 가지려면은 이러한 음식을 먹어줘야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이 건강해져가지고 호르몬과 상호 교통을 해가지고 몸을 좋은 쪽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하나. 이러한 그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폭탄은 뭐가 있어요? 폭탄. 폭탄이 하나 있어요. 뭐가 폭탄일까요? 장내 유익균들에게 항생제를 한번 먹어보면은 핵폭탄인데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드시게 되면은 그 끊고 난 다음에 프로바이오틱 많이 먹어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우리가 먹는 식이 건강한 다이어트예요. 밸런스 다이어트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소화를 우리가 추구를 하는데 슬라이드 좀 바꿔주실래요? 선생님, 슬라이드 좀 바꿔줘요. 우리가 이제 몸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양 보충제를 만들었죠. 많은 몸에서 합성 안 되는 바이라민과 미네랄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몇 종류나 드세요? 하루에? 나는 5종류 이상 먹는다. 영양보조제. 바이러민 C, 또 그 오메가 6, B12, 바이러민 B12 뭐 이런 거. 그냥 종합 바이러민 하나도 뗍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것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스턴트.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몸에는 이 쓰이고 남은 합성산소들이 있어요. 그 산소들을 제거를 해줘야 몸이 건강해지는데 그 제거해주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걸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을 준다는데 두 개의 비타민과
두 개의 호르몬과 세 개의 호르몬으로 구성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바이타민 C는 그 수용성 물에 녹기 때문에 아침에 하나 먹었다고 그게 저녁까지 가는 게 아니고 아침에 한두 시간 몸에 쓰이고 샥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그거를 계속 바이타민 C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막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안에 무리가 가겠죠. 어떤 무리가 생기냐면 충분한 물을 안 마셔주게 되면 바이타민 C 같은 경우는 결석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연구에서 이걸 찾아낸 거죠. 찾아내가지고 이걸 정립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알파 리포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몸 안에서 합성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장애물, 갱년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확 줄어들어요. 만드는 글루테치온 간에서 만드는데 갱년기 지나면 확 줄어들어요. 거의 안 나오다시피 쭈글쭈글해지는 게 그래서 그래요. 코엔자임 Q10 이것도 사람 몸 간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강력한 항산화제. 갱년기 지나면은 거의 스탑. 꼭 먹어줘야 되는 세 가지 화학 물질이에요. 왜? 젊었을 때 몸에서 만들어내가 그 갱년기 지나면은 스탑. 바이타민 C 몸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든 영양 보조제든 먹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먹냐고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요. 부작용 생기고. 자, 그런데 이거를 밝혀낸 거예요. 화학자들이. 얘네 5개는 자기네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예를 들어 바이타민 C가 몸에서 쓰이고 수용체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은 누가 끌어줘요? 바이타민 E가 쟤를 끌어줘요. 바이타민 E 누가 끌어줘요? 코엔자임 Q10이 끌어줘요. 얘네들이 서로 못 나가게 못 막고 잡아주는 거예요. 요 구성을 해주는 것이 그 영양 보조의 가장 기본. 요걸 해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영양 보조제의 남용이나 오용, 과용 이런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보조제로도 먹지만 여기 있는 대표적인 음식물들을 아까 그 슈퍼푸드에 다 있죠. 제 식단에 다 있죠. 뭐 얘는 없는데 그 대신에 그 바나나, 사과 이런 데 들어 있어가지고 이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몸의 항산화 작용을 거의 반자동으로 할 수 있게. 매일 뭐 이거 안 드셔도 꾸준히 아까 그 식단을 유지하게 되면 이 항산화 시스템이 이걸 이제 그 영문으로 그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항산화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게 되면은 이 몸에서 쓰이고 난 그 버려야 되는 그 활성산소들이 빠져나가게 방어하는 기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굉장히 그 식이와 대사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렇게 먹어놓으면은 아까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렸던 대사의 정답이 뭐라고요? 체중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항산화도 되면서 그 대사에서 생기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방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를 제가 올려놓을 거고요. 이 식생이나 대사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요? 자, 없으시면 그다음에 이제 네, 대장의 시간 같은 속 독성하고 아니면 장애를 다 빼내자는 내 건강에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시경은 뭘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니면 미리 종합적으로 검진하기 위해서인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단식이라는 방법이에요. 단식을 하게 되면은 안 좋은 것들 다 먹고
그다음에 단식이 이제 그, 그 촉매가 돼가지고 이거 체중도 단식 후에 체중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네,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그 참고로 제가 제 건강 그 진료 결과를 좀 살짝 말씀드려요. 저는 이 모든 게 다 거의 정상입니다.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는데 그 뭐냐면은 그 전립선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사이클을 한 30년 했더니 그 전립선은 좀 안 좋은데 그것 빼고는 지금 현재 뭐 혈압, 뭐 당뇨도 없고 모든 게 다 정상입니다. 응? 야, 자, 그 질문 없으시면은 그다음에 그 운동요법을 한번 들어보요. 아까 처음에 운동이 뭐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그 뇌를 갖고 있는 거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 뇌가 녹아서 없어지죠.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키보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거 키보드 안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키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 키보드 보고 이게 보고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숙달이 되면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 할 때는 이게 위치가 다 외워져요. 뭐 예를 들어 A가 어디 있고 B가 어디 있고 뭐 이게 다 되는데 숙달이 되면 그다음에 안 보고 치죠. 응? 안 보고 치는데 한참 숙달이 되면은 이제 안 보고 막 칩니다. 뭐 한 2년 3년이 지났어요. 그다음에 나는 외운 거로 외워서 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써보라 그러면은 위치 다 적어보라면 못 적어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기억에 의존해서 치다가 나중에는 기억은 사라지고 운동으로 나온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그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가 운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주 이 치매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치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심각한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그 자료, 도구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53cm짜리 띠예요. 얼굴의 크기 이런 거쓸 것이 없고 머리에 둘레, 눈썹을 지나는 이 머리를 재가지고 이거로 자기 머리가 딱 감아진다. 저는 아직 안 감아졌죠. 감아지면은 이게 그 치매의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크고. 제가 사이드를 한번 얼굴 조그만 사람. 아니 얼굴하고 상관없어요.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연구기관에서 어디를 하냐면은 이 머리에 제일 나온 부분 있죠. 머리에 제일 나온 부분과 눈썹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우리 그 장인도 해봐야지. 방문수를 지어봐라. 그냥 우리 그 신경 보는 부정적인 머리 남자들 아니요, 그렇죠. 알아요. 습관들이 유전에 대해서 발현하는 거지. 치매 병자로 치매라는 게 선천적이에요. 왜냐면 그 같은 집안은 예를 들어서 그 운동하기 싫어하는 집안입니다. 운동 다 안 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다 운동을 안 하면은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 어떻게 만족한 결과 나오셨네? 네. 자,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그 52cm, 53cm인데 제가 좀 넉넉하게 한 거예요. 근데 뭐 살짝 닿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냐?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몇 가지 얘기가 이제 여기서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사이즈 측정만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뇌를 보게 되면은 기억하는 부분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비디오로 찍잖아요. 그거를 임시 저장하는 버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마예요. 해마에서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있다가 밤에 잘 때 필요한 폴더에다 저장하는 거거든요. 이 해마가 있고 해마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화기 또는 누구랑 무슨 얘기한 거를 기억하는 거는 해마가 하고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라고 해요. 인지 능력. 인지 능력은 어디서 담당을 하냐면은 그 전두엽이라는 데서 그걸 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또 그 치매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리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구분을 못하게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사이즈 측정만 했는데 이거는 그 어떤 물리적인 측정 방법이고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해볼 수 있는 측정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그 테마를 한번 테스트해 보요. 테마. 제가 지금부터 그 6개 단어를 알려드릴 텐데 6개 단어를 알려드릴 텐데 그 여기서 몇 개나 기억하시나? 그 기억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테마의 기능 활성화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지금 단어 6개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몇 개 남았습니다. 6개 나갑니다. 시험 아니. 첫 번째, 소나무. 두 번째, 접시. 세 번째, 민들레. 네 번째, 사인펜. 다섯 번째, 냄비. 여섯 번째, 숟가락. 자, 한번 해보세요. 몇 개. 소리 내지 마세요. 옆에 사람들. 자,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카운트 해보세요. 몇 개 맞추실까? 소나무 있었죠? 접시 있었죠? 민들레 있었죠? 사인펜, 냄비, 숟가락. 네 개, 네 개, 그러니까 5개, 6개 맞추신 분. 굉장히 좋으신. 네 개, 아직 괜찮으세요? 세 개, 매주 분발합시다. 예. 두 개, 세 개는 두 개, 세 개까지도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런 거를 기억할 때 저거를 염두에 두시면은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돼요. 뭐냐면은 뭐가 들으면은 같은 것끼리 그룹을 짓는 거예요. 그 기억력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꽃 이름이 나오면은 처음에 뭐 들을 때 꽃, 뭐 해서 그룹을 줘놓고 그거랑 연관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마 종류였어요. 근데 아직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안 잊어버리고 여기 오신 것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전두엽. 전두엽은 뭐죠? 해마는 저 속에 있는 거,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해마는 인지하는 거, 인지. 근데 지금부터 그 전두엽 테스트라고 그러죠. 제가 하나를 내면은 여러분은 손으로 둘을 하시고, 제가 둘을 하면은 여러분은 손으로 하나를 하시고, 전두 뭐죠? 하나 하면은 둘을 하시고, 제가 둘을 하면은 하나를 하시고,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하나, 둘. 좋습니다. 다 좋으십니다. 다들 그 전두엽 두고. 자, 그러면은 룰 좀 바꿔봅니다. 하나 하면은 둘을 하시고, 제가 둘을 하면은 주먹을 하십니다. 네? 시작합니다. 하나, 하나, 둘. 네, 지금 주먹 아니신 분들 조금 좀 제가 이제 알려드릴 훈련, 제가 알려드릴 훈련 열심히 하시면은 극복됩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 둘, 주먹. 오버하신 거. 오버하신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다 좋으신데 이 치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본인은 근데 본인은 회피하자고 그러죠. 근데 가족들은 굉장히 그 힘이 들죠. 근데 이거를 그 훈련을 통해서 극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운동인데 우리가 손가락을 하나 딱 놓고 이 손톱에 X자나 아니면 그냥 손톱 자체를 놓고 이거를 머리는 가만히 놔둬야 돼요. 머리는 가만히 놔두고 눈이 이거를 쫓아다니는 거는 눈 운동. 이거는 눈 운동입니다. 근데 이 치매를 위해서 개발된 운동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걸 세워놓고 고개를 돌립니다. 근데 눈은 계속 이걸 보고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째려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눈이 얘를 놓치면 안 돼요. 얘를 끝까지 봐야 돼요. 그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전두엽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각도도 좁고 속도도 느립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에 30번씩 3세트씩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빨라져요. 빨라져. 근데 꼭 보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까 경동맥 부분과 이 뇌와 연결된 부분이 이 전두엽을 자극하는 데로 이 연구 보고가 돼 있어요. 처음에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각도도 좋고 느린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얘가 빨라지죠. 각도도 넓어지죠. 이 전두엽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운동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치매를 위해서 또 한 가지, 그리고 이 치매라는, 제가 치매에 대해서 그 전문가와 10년 가깝게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치매라는 게 굉장히 불행한 거죠. 왜 불행한 거냐면은 이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 없어지는 순서가 처음에 숫자를 읽어요. 숫자.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게 뭐를 잊어버릴까요? 최근 기억, 사람을 잊어버려요. 사람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윤장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 아니야 이 사람 이쪽이야. 그러면은 의심을 해봐요. 그리고 또 이 계산 특히 숫자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 이 숫자 이거 극복해야 돼요. 뭐 극복하는 또 운동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100부터 시작해가지고 70 빼나갑니다. 70. 100에서 7 빼면 얼마죠? 73. 93에서 7 빼면 얼마죠? 86. 86에서 7 빼면 얼마죠? 79. 79에서 7 빼면 얼마죠? 72. 72에서 7 빼면 얼마죠? 65. 65에서 7 빼면 이걸 계속해서 1까지 내려갔다 그 다음에 다시 더해서 올립니다. 이거를 매일 하면은 숫자 기능 없어지는 게 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또 하나 치매를 저지하는 좋은 운동법이 뭐냐면 이 손가락하고 치매라는 게 뭐예요? 뇌세포가 눕는 거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방지하는 또 하나의 좋은 운동법이 이 손가락이 굉장히 뇌세포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 발가락을 많이 쓰면 괜찮아요. 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된 운동법이 하나 있는데 양손을 뻗어요. 한 손은 펴고 한 손은 주먹을 줍니다. 자, 지금부터 핀손에 엄지를 잡고 주먹 쥔 손에 새끼를 필 겁니다. 동시에. 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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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하기가 재미없지 않아요. 이거를 노래랑 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나리나리 개나리 이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리 나리 개나리 이게 처음에 잘 안 돼요. 저는 이거를 매일 하니까 그나마 괜찮은 건데 이거를 매일 하시면은 전도요 인지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나빠지지 않아요. 잘 계세요? 매일 하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이거 한 번씩 하고 좀.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 한의학에서 좀 쓰는 방법인데 우리 두피와 뇌가 연결이 돼 있을까요? 응? 두피와 뇌가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아니면 이 휘골로 인해서 차단이 돼 있을까요? 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피에 있는 혈류가 뇌 속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뇌를 지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위에 뭐가 있죠? 응? 정수리를 이제 한의학에서 백회라고 백회. 그리고 우리 의학에서는 여기 어렸을 때 지금은 다들 막히셔가지고 없는데 순폴이라고 있었죠. 이 다 내보내는 거죠. 안 좋은 기운들을.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큰 북을 치는 이 채 있죠. 큰 북 치는 채. 그 채처럼 큰 북이다 생각하시고 이거를 충격을 줍니다. 큰 북채로 하라고 돼 있는데 그 큰 북채는 구하기도 쉽지 않고 불성사나우니까 제가 그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몽. 김혜경 권사님 예전에 말씀을 자몽으로 두들기면은 이게 그 뇌가 쪼그라들거나 녹거나 하는데 방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되어 있다. 머리 두드리기. 밑에서부터 위로 마사지를 하고 타격을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운동요법 중에서 특히 이 그 뇌하고 관련된 부분만을 봤는데 실제로 이 그 운동요법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아까 그 대사하고 관련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걸 텐데 우리가 간 마사지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간 마사지? 간? 이 간이 안 좋은 분들 증세가 뭐가 있을까요? 간이 아니, 뭐 물론 이제 황달도 있습니다. 이 간하고 연결된 게 눈이고 폐하고 연결된 게 코고 위하고 연결된 게 입이에요. 그다음에 심장하고 연결된 게 귀고 그러면 심장은 뭐랑 연결이 돼 있을까요? 심장은 혈랑 연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눈에 뭐 눈이 노랗게 변한다든지 이러면은 어디에 이상이 있어요? 간에 있어요. 입 주변에 막 뭐가 나요? 위죠. 위. 그다음에 그 귀에 뭐 그 염증 같은 게 생겨요. 귀가 아파. 신장이죠. 신장. 신장. 콩팥이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코. 코가 뭐 뭐 이상해요. 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 그거는 어디에? 폐에 문제예요. 그다음에 뭐가 또 있죠? 혀? 심장.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에 문제 있으면 혀 색깔 봅니다. 혀 색깔이 하얗거나 까마면은 심장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그 이 그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은 혀를 보게 되면 가운데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직선이 아니고 갈라져 있는데 직선이 아니고 이게 꾸불꾸불해. 부정. 그러니까 몸하고 이 얼굴에 있는 그 이비인후하고 이 연관이 다 있죠. 그래서 다시 간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있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죠. 실제로 간이 안 좋으면은 간이 보여요. 간경화 이런 거 생기면 간이 보가지고 여기가 두툼해요. 병원 가서 의사들이 뭐 피곤하다 이러면은 여기부터 만들고요. 간부터. 근데 이 간 마사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오늘 뭐 이런 저런 운동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2주 한국 갔다 와서 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저걸 준비해 오시면은 매트 준비해 오시면은 장소 확인해서 한 분만 오시더라도 1대1 개인 교수까지 한 주 동안 할 계획이거든요. 오장 마사지를 해요. 폐 마사지도 있고 호흡과 곁들여서 실제로 이 간이 안 좋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데 이거 한 2주면은 들어가요.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냐면 자기 손 마디 정도는 들어가줘야 아주 건강한 간이거든요. 근데 이 간이 안 좋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요. 또 신장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양쪽 등 건들기만 해도 비명질이에요. 근데 이 신장도 마사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엮어가지고 제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운동요법을 집약을 해가지고 한 시간에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한 시간 걸리는데 이거를 지도하고 이 설명을 곁들여서 지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니까 세 번에 나눠서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모아서 몇 주 준비해 오시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8월 첫 주부터 8월 둘째 주부터 한 2주 통해서 이걸 알려드리면은 그걸 통해서 제가 저는 지금 25세 때 73kg였었는데 지금 68kg예요. 68kg로 유지하고 있고 뭐 온갖 배 별로 없죠. 그리고 제 근육은 뭐 이렇게 만져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거의 볼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경화가 되는 거예요. 딱딱해집니다. 근데 사람 몸에서 딱딱하게 해야 될 부분 딱 두 부분이에요. 뼈와 근육. 얘는 딱딱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말랑말랑해야 젊음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온갖 것들이 한 시간에 숙달되면 한 시간에 할 수 있게 집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몇 파트로 나눠서 그 8월 둘째 주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눈 운동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거 못 봤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왜 그러면 돋보기를 썼어요. 노안이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책 읽는데 지장이 많아서 진짜 이 리타이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개발한 운동으로 뭐 요즘 제 와이프 못 보는 거 다 대충 읽어주고 한손과 작은 깨알 같은 글씨도 다 보고 다 하고 제가 요즘 그 2년째 그 미디어 하고 있거든요. 미디어 하려고 그러면은 그 글자 다 봐야 돼요. 그거 뭐 돋보기 꼈다 이러고 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 지금 맨눈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그 운동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 경험해 보신 거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진짜 알려주시면은 저 8월 둘째 주부터 그 목사님과 중에서 장도 마련해 가지고 몇 하나씩 짊어지고 시작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그 첫째로 호흡기,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호흡만 잘해도 이 모든 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병보다 큰 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호흡은 어떻게 해줘야 돼? 완전 호흡을 해야 되는데, 완전 호흡은 산소를 많이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몸 곳곳에 산소를 보내주고 특히 암 같은 거는 이 복식 호흡만 잘하고 체온만 올려줘도 암 몸에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암도 내 세포인데 이 세포가 척박한 환경에서 살라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이 산소도 안 주고 온도도 이렇게 낮춰놨는데 야, 여기서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 이거다. 그러고 만든 게 암세포예요. 근데 그거를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높이를 빼주고 온도 올려주면은 우리 주인이 이제 산소 공급하네. 야 이제 이 세포 아니다. 정상 세포로 가자. 이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호흡만 잘해도 큰 병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어할 수. 그러니까 매일 이 호흡을 할 수는 없는데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호흡 해주게 되면은 일단 머리가 마르죠. 머리가 마르죠. 이거 해보시고 피만 생기면은 일단 폐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폐가 이제 치료되면은 그다음부터 이걸 한번 해보는 복식호흡 두 번 마시고 항문 조이고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폐면은
스, 간이면은 쉬, 신장이면 취, 위장, 췌장, 후, 그다음에 그 심장은 허. 쪼이고 허는 심장에 그 안 좋은 기운들이다. 그다음에 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몇 시간 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11시에서 2시 사이에 주무셔야 돼요. 수면 상태예요. 왜? 그게 최적의 수면이라는 거예요. 이 최적의 수면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환경도 조성돼야죠. 불빛 차단, 소리 차단, 아이폰 이런 거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을 뺀다, 뺀다, 준다. 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빼고 이날 뒤로 그런 그리고 90분 주기예요. 90분 주기. 자기 수면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왜? 그 건강한 균형 잡힌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호흡단. 근데 우리 그냥 아니, 졸려 자고 뭐 이거 보다 자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뭐 차라리 뭐를 해라? 학교죠. 날이 대낮 이거 하는 게 훨씬 많이. 그거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기 수면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나는 몇 시간이 내 최적의 수면인가. 그리고 11시에서 2시 사이에 수면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거 그리고 그 자기 최적 수면 만들 때 90분 단위로 6시간을 자던 7시간 반을 자던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 수면 무호흡 있으신 분들은 이거 반드시 이거 고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돌연사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계산은 뭐 정답이 뭐다? 감량입니다. 감량 어떻게 해라? 요 식단, 아까 보여드린 식단에서 그 자기 알러지 있는 부분들을 빼고 당도로 조치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바나나 알러지 있다 그러면 이 바나나에 해당되는 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바나나하고 비슷한 거. 뭐 슈퍼푸드 중에 그 해당 교체 가능한 거로 교체해서 저 방법을 쓰시면은 그 감량 한 2주 후부터 감량이 되니까 그 감량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특히 경동맥하고 대동맥 이건 중요하니까 그 집에 가서 한번 자기 발, 발, 발가락 사이에 맥박이 잡히나 이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 경동맥이 그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체중 감량하시면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동법은 오늘은 그 급한 거, 이 치매에 관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치매도 운동 꼭 그거 하고 시기를 권해드려요. 뭐냐면 숫자 처음 잊어버리는 거 뭐예요? 치매에서 숫자. 그 다음에 인지 사람을 윤종희 씨 뭐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인지 그 다음에 그래서 유용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그 숫자는 100에서 시작해서 93, 86 이렇게 내려가는 그 숫자 카운트인데요. 그 다음에 나디나디 변화를 또그 정기력 강화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타격도 다 하시면은 그 수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쭉 가야 되면 우리가 짐을 해야 될 때, 마사지 해야 될 때, 운동을 해야 될 때,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한 시간에 압축해 놓은 그 프로그램도 그 운영할 계획이니까 일단 요거들을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있다고 느끼시거나 아니면은 그 추후에 하는 그 운동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